네,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코너죠. 박봉규, 최지봉 교수, 신인기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아, 박수 좀 치세요, 교수님. 왜 박수를 내가 왜 쳐요? 텐션 좀 올리려고. 펜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뭘 인기가 박지용가 뭐 박인홍가 뭔가. 아니, 어제도 하고 월요일도 하고 화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다 해먹어. 근데 그래도 신인규가 오마이TV 얼굴이냐?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제가 얼굴입니다. 제가 얼굴입니다. 잘 해보기 예, 먼저. 바랍니다. 나 빼고 해라. 여기 수요일도 이제 김지호로 바꿔. 아유, 왜 그러세요? 세단이 얹잖습니다. 자, 수요일 그럼 들으셨죠? 김지호 대변인 김지호로 바꾸는- 바꿔. 네, 바꾸겠습니다.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원조파입니다. 바꿔. 저는 방송국의 안 유일한 복라인이기 네, 때문에 농담. 안 오고 농담이고요. 있습니다, 이제. 농담이고요. 박봉규가 이렇게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주니까 나머지 프로그램이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아니 있는 나머지 거예요. 프로그램 힘을 받는데 왜 이거는 한 번 하면서 그거는 세 번씩 하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대체? 박봉규는 딱 뿌리 깊게 딱 자리 잡고 있고 아니, 그 그러니까 위에서 조금씩 하는 거죠. 조금씩 하는 게 아니, 왜 근데- 뿌리 잡은 거보다 더 많이 근데 어제 하냐고. 댓글 보니까 확실히 박인호는 아. 좀 거칠다. 맞아요. 또 완성되지 예, 예, 못했다라는 평가가 아직 이제 많더라고요. 성장하고 있는 단계고 네. 잘해보세요. 아무튼 박봉규가 셋이서. 있어야 다 할 수 있어요. 됐거든요. 아니 저는요 족발 보쌈도 원조만 시켜 목요일 하라면 목요일 자 설렁탕도 생각 봐. 목요일 하라니까 먼저 목요일은 박봉규. 안 하고 화요일은 왜 하는 거야? 화요일 월요일도. 어제는 갑자기 김현정 의원이 어디 가다 보니까 토론회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됐는데 네. 자, 박봉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도 박봉규 사랑하시는 분들 응원의 메시지 많이 주시고 슈퍼챗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마이TV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텐션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지영님이 최진봉 교수님 보러 왔어요 하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슬레아데스 최진봉 좋아요. 네. 역시 야. 박봉규 대세죠. 대세. 하늘비님 최 교수님이 제일 편하게 볼 수 있어요라고 아하. 하고 계십니다. 네. 참 이렇게 말씀 그 사이에 또 신변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 네. 신인규랑 같이 하세요. 아유 아닙니다. 저 그냥 수박 빠지겠습니다. 대표님 네. 신변 처세술 잘한다. 예. 이렇게 아니 아니, 정성주님 제가 바쁜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유튜브에서 신인규가 훨씬 저보다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전혀 그렇지 말씀이세요? 모든 유튜브를 섭렵하고 있다고 지금. 저는 종편도 못 가죠, YTN도 못 가죠. 제가 못 가는 데가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그 다 하세요? 쇼츠가 많이 돌아다. 제가 이제 약간 네. 좀 자극적인 폭격을 아, 많이 하다 맞아요. 보니까 아니 이거는 좀 착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유불님도 쇼츠가 많이 돌아. 신변 방송 꼬리잡기 스타트래. 오늘부터 꼬리잡기 시작하래. 이거 끝나자마자 또 꼬리잡기. 정어리 가죠. 오늘도요. 제가 해명 하나 네. 하자면은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똑같이 어제 매블쇼를 나갔습니다. 네. 갑자기 방송 직전에 작가님이 오시더니 내일 시간 되냐요 오늘. 아. 어제는 왜 나갔어요? 어제. 원래 매불쇼.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대타로 나갔는데 그래서 오늘 대타. 되냐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마침 되니까 대타로 된다 또 그랬거든요. 나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꼬리 잡기 저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꼬리를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저희가 뭐 이렇게 방송 전에 이런저런 얘기지만 그래도 애정이 정말 많다. 저는 박봉규에. 박봉규밖에 없어요, 박봉규밖에 솔직히. 없다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최진봉 아니라고요. 교수님한테 제가 몇 번을 얘기해요. 애정이 식었어요, 저는. 왜 그러세요? 아니, 자꾸 박봉규. 김주하고 신인규하고 같이 아. 나와서 맨날 하니까. 아 박인호 잘해보세요 박인호. 이제 박인호하고 박인호 동생, 보시라고. 아장아장 걸음마는 동생들. 됐거든요. 지금 뭐 박인호는요 동생 갓 같은 뒤집었습니다. 뒤집었어. 아직 이유식 먹고 있고 아직 아무것도 안 못합니다. 박봉규 이 박봉규죠. 유튜브 박봉규. 박정환 스타일. 달라집니다. 박봉규. 아니 뭐 저는 빠져도 큰 됩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아유, 김주호 불러서 열심히 아 지금 하세요. 댓글도 다 네. 지금 박봉규로. 정성준님이 최진봉 교수님 원조 팬입니다. 야, 아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계신데, 자 저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예, 예. 정말 티격태격, 어. 정말 이 싸움 일보 직전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어제 만찬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러려면 왜 만났어요? 윤석열 한동훈 왜 만난 거? 고기 먹으러 만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기 먹으러 만났잖아요. 대통령이 그랬잖아. 네.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 돼지고기로 준비했다고 매기는 거죠. 아 진짜 그러니까- 먹였어. 고기 먹였어 그냥. 그렇죠.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독대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네. 불러놓고는 마치 칭찬해 주는 것처럼 고기 좋아해요. 아이고. 고기 좋아. 챙겨주는 것처럼. 그렇죠. 왜 고기 좋아한다 그러니까 네.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옛날에 특활비로 소고기 사 먹었던 게 생각이 났어. 계곡 갔어. 그때부터 좋아했나 봐 990만 소고기를. 원짜리. 네. 그때부터 소고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아이고. 드셨나 보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표정 보세요. 다 웃고 있는데 붓기는 그러게요. 웃는데 표정이 영 그렇잖아요. 썩소 저 정도면 썩소네. 저봐 옆에 어? 표정 저 보세요. 입꼬리 내려간 네. 거 저 어디서 본 모양이다. 상당히 그죠? 기분 나쁜 거잖아. 그리고 아니 끝나고 나오면서 그래, 독대 또 해달라고. 독대에 무슨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받겠어요? 제가 볼 때 어제 불러놓고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저거는. 아니 말 한마디 할 기회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계속 원전 얘기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안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럼 뭐 늘 50분 본인이 얘기하니까 1시간 얘기하면 그런 스타일로 계속 하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걸 완전히 철저히 무시하고 네. 그 사람들이 어쨌든 본인보다 한동훈 대표가 뭐 인지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예. 계속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29명이 만났더라고요. 와. 이게 무슨 MT 가서 한 반이네요, 한 반. 초등학교 한 반이네요. MT 가가지고 이것도 이제 야외에서 만났거든요. 네, 맞아요. 뭐 가든 파티 하는 것도 아니고. 당정 MT였네요. 당정 MT 가서. 뭐 뒤에 가서 그냥 하룻밤 자고 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밤새 술 먹고 팝콘 밤새 먹고. 술 먹고. 예. 오미자로 건배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술은 안 마셨다고 하지만 고기 파티로 이렇게 한동훈 대표 이제 먹고 가라 이런 식의 만찬에도 뭐 상견례 이런 얘기를 또 개통에서 하던데 이러고 끝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지금 사진은 화이팅 하고 있는 사진인데 네. 왜 이렇게 텐션이 안 느껴지죠? 우리 지금 오. 오마이TV의 텐션에 100분의 1도 못 쫓아오는 박봉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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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텐션을 좀 올렸어요. 화이팅! 우리도 박수! 뭐 하는 잠깐만 이렇게 치면서. 뭐 하는 거야? 자 텐션을 오마이TV 오전 9시도 못 쫓아옵니다. 최재호랑 할 때 이렇게 해요? 아 이렇게 최주문 교수님 좋아하는 소고기 좀 빨리 지금 갖다 주세요. 빨리 소고기 구워서 빨리. 아니 지금 우리 코산을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활력을 못 쫓아오는 네. 저런 아주 그 파이팅 없는 모습이 너무나도 지금 이 어제의 만찬이 예. 실패작이었다라는 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네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요 그동안 외모와 이미지에 집착적인 모습 보여왔지 않습니까? 뭐 사진 찍거나 생각 네, 들거나 네, 네. 뭐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생중계에 한동안 집착하더니 어. 오늘부터 또 제독대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제독대. 제독대. 그 제가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 그 자체를 거북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네가 뭔데 지금 나랑 나랑. 겸상하자는 거야? 예. 너 지금 아장아장 맞춰 뜨자는 아니야? 거야? 난 예. 뛰어다니는 어른인데 지금 딱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저 사진들도 여러 차례 컷이 넘어갑니다만은 거의 군중 속의 한동훈 대표를 잡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렇네요. 이것도 현재 유난 갈등이라고 앞으로 표현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불러서 혼내고 있는 거예요. 아.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신교육. 그러니까 사진도 보면은 추경호, 윤석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같아요. 딱 옆에 붙어가지고 실제 대표입니다. 원내의 원내 대표입니다. 대표인데. 그리고 원외 대표고요. 한동훈 대표는. 이게 포커스도 약간 예. 윤석열 대통령 맞춰주면서 추경호까지 같이 그렇죠. 맞춰주고 한동훈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보시. 예. 자, 이 수심위 결과에 대한 최재형 목사의 입장 발표가 있는데요.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온 목적은 지난번 국회 청문회 때 제가 증언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그런데 국힘당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저를 위증죄로 고발한 것 때문에 저와 김기현 변호사를 위증죄로 고발한 것 때문에 오늘 출두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국민 여러분들이나 우리 기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죠. 국힘당에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고발한 것이고 뭐 제가 크게 실수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아닌 거를 이렇게 증언한 것은 없는데 고발을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진영 논리 또 이념 논쟁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저를 고발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인정할 수 없지만 충실하게 제 이 내용을 소명할 계획입니다. 네. 어제 수사시기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예,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가 결정이 됐으니까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그 결과를 존중하여 잘 적용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잘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혹시 불기소 처분을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를요? 예, 불기소 처분 자, 최재형 목사가 오늘 경찰 조사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 이어서 이제 수심 얘기를 하죠. 바로 하죠. 예. 8대7
기소 권고가 나왔습니다. 음. 예상 좀 하셨어요, 교수님? 아니 사실은 예, 예. 예상이 좀 어려웠던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음.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 수심이 열렸을 때 그때만 해도 만장일치 뭐 근데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14대 0? 약간 의견이 뭐 언론의 소수 보도를 의견이 보면 뭐 있었다는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예. 근데 이번에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네. 이건 조금 이제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아, 김건희 그럼요. 여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그럼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도 같이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청탁금지법은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 빼가고 샤넬 화장품 준 거잖아요. 네. 그게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이 김건희 여사의 지난번 수심위가 얼마나 잘못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보여지고 네. 또 하나는 8대 7인 걸 왜 그렇게 굳이 밝혔겠어요? 처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안 밝혔어요. 맞아요. 안 밝히고 맞아요. 있다가 나중에 얘기한 거잖아요. 14대 0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얘기도 네. 하고. 근데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밝힌 이유는 이거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거예요. 기소 안 하겠다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8대 7이면 한 표 차이예요. 한 표 차이. 그렇죠. 한 표 차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본인들이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든 검찰이 안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권고니까 권고 그냥. 사안이니까. 그러면 봐라 지난번에는 14대 수심위에서 0이었다. 거의 만장일치로 나왔고 이번엔 8대 7이니까 한 표 차인데 아.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냐? 또 그걸 또 그렇게 노릴 나올 것이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네. 이게 단순히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수사를 하다고 말선수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변호사법 위반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기에서. 위험성이 있는 것을 계속 밀고 나가겠어요 검찰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제가 볼 때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네. 8대 7을 굳이 밝힌 이유도 한 표 차이밖에 아니다 이거는 거의 뭐 한 표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보고 반반이라고 보고 지난번 수사심의의 내용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걸 믿고 그대로 가겠다라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수심위에서 뒤집혔다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텐데 네. 그게 아니라 봐라 8대 7이야. 그렇죠. 이거 지난번 14대 0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다 봐라. 더 해봐. 산소해봐. 이렇게 해서 기소를 안 하는 걸 끝낼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더하기 있다는 빼기로. 거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상 못 하셨죠? 사실은. 아니 근데 저는 네. 수심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는 의미 없다. 검찰의 제도를 활용한 장난질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은 안 갖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름이 수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총장 이후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수심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걱정이 쌓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뇌물 범죄는요, 이 음. 대항범이라고 해가지고 필요적 공범 관계입니다.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준 사람, 공여자가 있으면 받은 사람, 수뢰자가 있는 거예요. 공여자만 있고 수뢰자만 없는 대항범은 없습니다. 세트로 가는 거죠. 세트. 논리 모순입니다. 아니 예. 해가 동쪽에서 뜬다. 예. 이게 맞죠. 해가 남쪽, 서쪽 어딘가에서 뜬다. 이거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필요적 공범의 법리를 검찰 스스로 깨어버린 최초의 케이스다.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검찰이라는 기관은 하나입니다. 검사 동일체고 검찰이 하나인데 김건희 수심위 때는 직무 관련성 없다라고 봤는데 최재형 목사 수심위 때는 같은 사건에서 필요적 공범 사안인데 또 여기 직무 관련성 지금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청탁금지법. 같은 기관에서 수심위원회가 각자 열렸는데 다른 판단, 모순된 판단을 냈다라는 것은 네. 마치 법원에서도 한 사건 똑같은 거를 두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를 잃게 되죠. 그 기관의 신뢰를. 그럼요. 그래서 저는 예. 건의기원회도 이 명품백, 뇌물백에 대해서 오락가락했잖아요. 뭐 대통령 기록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닌 거고 결국 뭐냐? 아무 조치도 안 하면서 건의기 국장님이 아주 안타까운 결정까지 하는 맞아요. 지경까지 갔거든요. 근데 검찰 역시도 권력의 하수인 역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뇌물 사건 관련해서는 특검 들어가야 되고요. 이번에 특검 들어가면 네. 특가법상의 특수직무유기라는 범죄까지 있습니다. 전 이걸 덮어주고 국가기관의 이런 공정성을 완전히 몰각시킨 전 네. 검사들까지도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야, 그러면은 이걸 검찰이 어떻게 결정할지 만약에 기소 안 하고 끝내게 된다면 이건 이제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전 기소 안 할 것 같아요. 기소 안할 검찰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차피 이미 욕을 많이 먹어놨기 때문에 네. 먹지에다가 먹물 덧뿌린다 해서 더 까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먹을 만큼 먹었다. 요 빌드업을 가지고 네. 우린 할 만큼 했다. 그냥 권고 사항이니까 무시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그러면은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데. 아 그래서 네. 특검이 예? 필요한 거죠. 특검 사실은. 무조건 가야죠. 그러니까 네. 특검의 필요성을 저 강조시키는 영향을 미칠 거예요 여론에. 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이렇게 다 묻어주고 그냥 넘어가고 아무것도 문제 없다고 얘기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특검의 필요성은 점점 더 강화될 거고 제가 볼 때 야당도 더 공격을 더 강하게 해야 돼요 이제는 특검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재의결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저는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럼요. 수심이 그리고 그렇고.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들 많진 않지만 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계속 무시당하고 이런 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렇죠. 뭔가 반격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대표를 이렇게 무시하는 대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국회의 도움이 필요할 때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 보세요. 다음번 거부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수근 해병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몰려오잖아요. 지금 특검법들이. 맞아요. 그 특검법들이나 검사 탄핵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뭐 검사 탄핵이야 친한경 안 하겠지만 최해병 관련된 문제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친한계에서 일정 부분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아, 이대로 안 충분히. 된다. 아 그렇죠. 어제 만찬도 그냥 아, 개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그런가? 무시 안 당하려면 예. 반격을 해야 된다니까요.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국회에 도움이 없으면 여당의 네, 도움이 네. 없으면 국정 운영이 어렵겠구나. 본인들이 위기에 처하겠구나. 탄핵까지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이 생길 때 보수의 손을 잡죠. 네, 그리고 괴멸. 한동훈 대표를 인정해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도 일정 부분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요. 반란표까지 예상하셨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요 방송 꼭 들으셨으면 오, 좋겠는 예, 예. 게 좀 정치의 원리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대표를 향한 신인규 변호사의 정치 강의. 정치 원리입니다. 이건 너무 정치 기본적인 원리 거예요. 강의. 그러니까 정치 원론? 검사는 뭡니까? 네. 검사는 직급을 가지고 위계로 일하는 거거든요. 검사는 나이가 어리든 아. 기수가 낮든지 간에 그냥 윤석열 당시 검사가 특검팀에서 잘했다. 그냥 중앙지검장 앉혀버리면은 그냥 중앙지검장 역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차장 이하 부장 검사들, 부부장 검사들은 검사장 명을 따를 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무슨 위계를 가지고 합니까? 뭐 오선 의원이면은 오선 의원이 얘기하면은 밑에 선수들이 쭉 따라오나요? 아, 그게 그렇지 않죠. 아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원외이지만은 국민의 민심을 얻으면 막 당대표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직급이나 위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심을 얻는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아직 검사의 위계의 틀을 저는 벗어나지 못했다고 봐요. 아직도 본인은 법무부 장관이고 아직도 본인은 반부패 부장이고 아직도 본인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인 겁니다. 아하. 그럼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지검장, 윤석열 총장, 아하.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위에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제 저렇게 사진 찍잖아요. 예. 저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자리 비집고 가겠어요. 제가 그냥. 아, 당신이 뭔데? 아니 지금 지지율 다 말아먹고 무슨 뭐 국밥도 아니고 지금 당정이 커플링 돼가지고 지금 여당이 박살나게 네. 생겼는데 뚜껑 열리는데 뭐 하는 거냐 대통령이 뭐 독대를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바로 30명 있을 때 네, 연전에서 얘기할 것 같아요. 대통령님 뭐 하시는 겁니까? 김건희 그래요.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음. 여기 최고위원들을 대표해서 내가 당대표로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인데 대통령이 뚜껑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럼 박차고 나와버리면 되죠. 그냥 뭐 밥을 꼭 저기서 먹어야 됩니까? 나와서 사발면 먹으면 되지? 어디서도 편의점에서도 고기 사발면 좋아해서. 잘 드시더만요. 아니 나와서 그냥 편의점에 가가지고 예. 편의점 도시락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저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표정 보시면은 입이 내려가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 예, 예, 입꼬리가. 예, 저 맞아요. 불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근데 불쾌하면은 말을 좀 해야지. 왜 말을 안 하고 하고 있어요. 합니까? 그러니까- 삐졌어요 지금 뭐예요? 삐졌어요? 마음 알아줘? 또 알아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 아, 얘기할 게 답답합니다. 있으면 독대가 안 된다. 독대 안 아니, 되는 거 독대 알았잖아요. 말고 공개로 발언해. 공개로. 바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발언권 안 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그걸 게 이제 아니라. 공개되면 공대라고 하죠. 독대 말고 공대식으로 아니 더 얼마나 좋습니까? 30명 있을 때 떳떳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특검법 바꿔 갑시다. 예? 그리고 의료 의료 대란 대란. 즉 각 지역구 의원들 저기 얼마나 많이 와 있을 거예요. 아 의원님들 입 좀 열어 보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압박을 해야지. 저 혼자 꽁해가지고 저 뭐 하는 겁니까? 여전히 3차장 반부패 부장 법무부 장관의 그 위계를 네.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입꼬리가 내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더 황당한 예. 건 저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올린 거잖아요. 맞아요. 왜 그랬겠어요? 아, 일부러 올린 봐라. 거예요 저거를. 봐라. 네. 한동훈 이렇다. 네, 그걸 아니 일부러라도 예를 들면 여러 네. 장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저것만 있었겠죠 사진이. 그쵸. 웃는 모습도 있었을 거고 뭐 악수하는 모습도 있었을 텐데 굳이 저 사진을 한동훈 안 골라서 웃고 있어.
그러니까. 아 근데 어제는 왜 웃은 건 그랬겠냐고.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도 안 했대요. 어제 말도 어. 많이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삐져가지고. 저런 사진을 올린 것도 네. 의도적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음. 한동훈이 이런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아.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독대가 안 되면 공대에서 얘기하면 공대로 되는데 더 좋아요. 그 기사 더 많이 나가. 본인 기사 그럼요. 나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더 나가요 기사가. 그럼 한동훈 이 대표가 진짜 정치를 하고 있고 좀 민심을 대변하는구나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된다. 아니 그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바지 사장이 아니다. 네. 반바지도 아니다. 네. 제가 쫄바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쫄바지라는 것은 쫄았다라는 얘기를 전제하는 건데 또 어떤 분은 이걸 레깅스라고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쫄아들어 가지고는 이거 정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아 이건 뭐로 합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미지로 합니까? 얼굴로 정치합니까? 뭐로 정치합니까? 뭐 말도 게 잘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포즈, 걸로 정치합니까? 포즈로. 포즈로 합니까? 포즈, 허리에 손 이렇게 올리고. 허리 손으로? 아, 그걸로 하기에는 이미 63% 네. 얻었을 때 이미 다 쓴 포즈이기 아. 때문에 새로운 포즈를 개발하지 않으면 정치를 쉽지 않다. 못 하고 있는 쫄바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여당도 지금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고 대통령실은 말할 것도 없고 콩가루죠, 콩가루. 윤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의혹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어제 보면은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가 또 연락을 더 많이 했던 개연성이 나왔죠. JTBC 보도 보면 다른 전화로도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 폰이 아니고. 36차례. 그거 말고 또 다른 분. 또 다른 또, 번. 또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해왔다는 게 JTBC 보도로 맞아요. 어제 또 얘기가 왔습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특정해서 진술했다는 거. 검찰 진술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다른 번호로 연락을 했다는 거고 계속해서 이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는 이대로 못 넘어간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이종호라는 사람이 본인이 평소에 저장해놓은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받았더니 김건희 여사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40회라고 뭐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전화에 통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것도 좀 조사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통화를 할 수 있냐고요, 대체. 음. 그 예를 진짜 주가 사귀는 조작. 사이에서도 그렇게 못할 그렇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종호라는 사람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받았어요. 네. 집행유예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게 명확한 거잖아요. 법원의 판결이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이 왜 김건희 여사 이렇게 통화를 했겠냐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친해진 계기도 사실은 이 사건과 연관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서면 조사 한 번 했다잖아요. 처벌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2심까지 가고 있어 지금. 그렇죠. 다른 예, 피고인들은 왜 김건희 여사만 이러고 있냐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전화에 다른 전화로 전화를 했다면 훨씬 많은 전화 통화량이 있었을 텐데 그건 주가 조작이나 아니면 주가가 뭐 도이치모터 주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장 수사에 진입을 해야죠. 왜 안 네. 하는 거야 대체? 압수수색도 하고 이종호 폰도 압수수색해서 그거 분석해 보고 아니면 또 다른 전화 있다고 하니까 통화 기록 확인해 보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전화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 갖고 있는 또 다른 전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화도 압수수색해야 되고. 아니 그럼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수사 안 하고 맨날 야당 대표나 수사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야당의 국회의원들 수사하고 이런 건 네. 열심히 하잖아요. 이런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검찰에 대해서 당연히 탄핵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 또 탄핵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난리예요 진짜. 그러니까 국민들 볼 때 이게 형평성에 그러니까 공정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수사할 때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비공개 출장 조사를 하고 휴대폰 반납하고 터질 수 있으니까 폭탄 테러 설치 위험 있으니까. 때문에 그래도 테러 위험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여주면서 야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탈탈 탈탈 털고 털고 있죠. 김영경 여사 탈탈 털고 재판에 넘겨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초를 겪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기소도 안 해, 수사도 안 해.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검사들이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폭탄 그 자체죠. 시한 폭탄 아닙니까? 매일 사고 치고 네. 매일 지금 언제 터질까 말까 불안함을 주고 있는 본인이 저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테러 자체다 본인이. 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아니 지금 저 아까 기사 보니까 예. 이종호 씨가 그러니까 결혼 후에는 연락하지 않았다. 맞아요. 김건희 씨랑 뭐 이런 입장을 냈는데 맨 처음에 냈죠. 지금 그렇게. 2020년도에 연락한 게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논리적으로 결혼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2011년도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결혼 후에 연락을 안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2020년도 연락한 거에 대입해 보면 혹시 리마인드 웨딩을 하신 거예요? 뭐 2021년도에 또 결혼한 겁니까? 아, 결혼을 2011년도에 했거든요. 리마인드 웨딩 얘기한 거다 이렇게. 그 리마인드 웨딩한 거 아니고선 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종호라는 사람과 예. 36차례 내지는 또 다른 폰을 이용해서 차명폰으로도 그렇게 통화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음. 일단 떳떳하진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하고도 네. 또 누나 형님하고도 또 음. 심지어 사랑하는 배우자하고도 이렇게까지 전화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전화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 그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초입이니까 뭔가 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 이거 증거인멸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거 구속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구속 사유다. 또 하나는 이종호라는 이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선수라고도 나와 있지만은 네. 더 심각한 건 멋쟁 해병방의 주도자. 그죠? 주도자로 그때 뭐 별 4개 달아준데 해병대 별 3개인데 이제 4개 생긴데 8개월 뒤에 실제 생깁니다. 이게 명태균 씨랑 비슷해요. 아, 똑같아요. 미리 알고 있고 김건희 씨랑 친하면. 그렇게요? 그러고 나서도 뭐 임성근 사표 내지 말라 그래. 실제 안 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졌던 사람이니까 이종호 씨는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해병 그 최해병 논란까지도 연관된 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정농단 참. 그 마약 무마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지금 이종호 씨가 경무관 뭐 별 2개 달아주려고 했다. 뭐 아, 인사혁신처에서 그 사람이 또? 징계 무마가 나왔다. 이 논란까지 지금 다 있는 사실상 굉장히 지금 그 이거 국정운영 깊이 개입하는 그러니까 김건희의 공천 개입에 버금가는 네.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의심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 그 사람하고 2022년도에 그렇게 수많은 전화를 했다. 네. 그러면서 바깥에다가는 결혼 후에는 연락 안 했다.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있고 저는 이게 어떻게 나왔냐. 네. 저거는 검찰 기록 안 보면 못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이 이제는 주가 조작 사건을 못 덮는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봐요. 이대로는 안 상부에다가 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의 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덮으러 왔지만은 네. 검찰은 이제 실무자들이 공소장도 변경해서 손모 씨 유죄도 받아냈고요. 또 이런 사실들까지 흘림으로써 이제는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 씨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숨을 곳이 없다라는 저는 검찰의 강력한 도발적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한 가지 바로 잡자면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2012년 3월에 아 12년에 네, 결혼했어요? 12년 3월에 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11년도부터 결혼 준비를 했겠네요. 저도 한 6개월 걸려서 결혼 준비를 하니까 아, 맞아요. 준비는 뭐 준비 그때부터 지금 했겠네요. 하고 계시죠? 아, 저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지난주에 네. 이제 웨딩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 그 예. 진짜 힘든데 그거. 아이, 계속- 그래도 계속 뭐- 웃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리에 또 지도 나고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웃는 얼굴로 예. 끝까지 잘 마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예 아닙니다. 그- 코사놀 같은 활력으로 했습니다. 네. 코사놀 같은 활력으로 사진 네, 찍었습니다. 아, 큰일 치르고 오셨는데 네.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아 끄떡 없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사놀 레드의 힘으로 레드의 힘으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검찰 내부도 조금씩 심상치 심상치 않은 않은 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대로 못 넘어간다 이런 분위기고 이채양면 공주라는 말을 또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공천 개입 의혹 이거 뉴스토마토 아마 보도 계속 하고 또 서울에서 계속 보도를 한다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난 거 아니잖아요. 교수님? 당연하죠. 아니 제가 네. 볼 때는 더 나올 거예요. 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어제도 이제 그 세비 반을 야, 이제 반띵. 준 거잖아요. 반띵을 해서 준 거잖아요. 이런 세비 이런도 네. 이런까지도 맞춰서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잖아. 누구 때문에 당선됐냐 네, 이런 네. 얘기를 했다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미리 얘기가 안 됐으면 이렇게 못 해요. 예를 들면 반을 떼주고 그것도 뭐 숫자까지 다 맞춰서 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 전에 이미 얘기가 된 거잖아요. 공천 받게 해줄 테니까 예컨대 이제 예측을 해보면 추측을 네. 해보면 공천 받게 해주는 대가로 당신의 세비를 반을 나한테 줘라 이런 거잖아. 네.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김영선 전 의원이 저렇게 돈을 주겠어요? 물론 본인은 뭐 그 전에 그렇게 해명을 했었어요. 9천만 원을 회계 책임자가 선거 기간에 썼다고 그래서 그걸 네. 돌려주는 차원에서 세비의 일부를 뭐 줬다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지금 이 녹취록에 따르면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관계였다고 하면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뭐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그것도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나 아니면 문자가 오고 갈 수 있는 관계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냥 이 한 건으로 끝나는 문제인가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세요. 이 정도까지 영향력 행사 만약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다른 일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이런 거지 네. 이 정도로 끝날 문제냐 이게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뉴스토마토가 뭐 어떤 분들은 왜 한꺼번에 안 하고 나눠서 나눠서 하냐고 그러는데 그건 네. 전략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터뜨리잖아요. 그럼 대응 논리를 만들어 버려. 그렇죠.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해도 해명하는 게 된다. 거짓말이 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네. A라는 해명을 하면 거기에 반박되는 보도 기자를 또
되는 거야. 그러면 또 해명이 맞아요. 충돌이 되잖아요.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딱 걸리죠. 논리적 구조가 깨지게 돼요. 그게 전략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해. 네. 뉴스토마토가 예를 들면 자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내지 말고 조금씩 내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해명을 명태균 씨도 해명을 했잖아요. 제가 빌려준 돈 받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했더니 녹취록이 나와. 네. 그러면 이제 그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하.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기보다는 잘라서 내는 게 맞고 네. 이게 지금 뉴스토마토가 처음 보도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돼서 JTBC, MBC 등등 다른 언론사들이 취재를 시작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검찰이 수사 중인 것도 그렇죠. 나오고. 그리고 제보는 더 많이 들어오겠지. 네. 이제 뉴스토마토만 제보를 하는 게 아니라 기성 언론사들에게 또 제보를 하겠죠. 네. 이렇게 되면 어디서 어떤 게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논란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관련해서 지금 서울의 소시로 그거 하나 공개했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뭐 예, 개입을 했다라고 김대남 하는 네, 전 그런 행정관의 이제 김대남 로비. 행정관의 녹취 그것도 뭐 자기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거짓말로 보이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났겠냐고요. 내 말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한 게 지금 만약에 지금 의혹이지만 네. 이 김대남 씨 건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 건도 그렇고 그럼 여기만 했겠어요? 공관여로 이철규가 일하는 동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다른 제보가 나올 수 있어요. 만약 공천에 탈락한 사람 중에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녹취해 놓은 것도 공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는 이슈고 네. 단순히 이 두 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죠. 아, 이제 정말 이 뚝이 터져가지고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현실인데. 저는 이제 뚝에 이제 물이 좀 흘러나오는 네, 장면으로 네, 보고요. 네. 이제 뚝이 조만간 터질 것 같아요. 아예다. 이제는 저는 그렇게 무너진다. 보고요. 그러니까 네. 명태균 씨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죠. 최근에도 아까 우리 최진봉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살라미로 지금 계속 양쪽이 다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준석 의원이 자꾸 그 프레임 전환시키고 천하람 뭐 숨어버리니까 삽질하는 사진 또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슈를 명태균 씨도 나름대로 나도 할 말이 있다라는 예. 식으로 지금 국면을 끌고 가는 것 같고요. 전 이 사건을 그냥 좀 분류해 보면 공천 개입이 나오고요. 부정한 돈이 나오고요. 네. 여론 조작까지 지금 섞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부정 비리,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된 부정 비리 백화점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자꾸 명태균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명태균 게이트입니까? 네. 창원의창 나왔죠. 용인감 나왔죠. 어. 수두룩 빼빼 나오는데 거기서 지금 등장하는 최고 권력자는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름 안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만 나옵니다. 그럼 이거 김건희 게이트죠. 김건희 게이트라고 좀 명명해서 부르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 공천 개입을 시도한 김건희 대통령의 권한을 이제 호가호위한 거죠. 공천 거래를 시도했던 명태균 이건 김영선 의원과 월급 반띵으로 이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네. 이 두 개를 합치면 비선 공천입니다. 비선 비선 공천. 공천이고 또 하나는 비리 공천입니다. 아, 비리 공천. 비리 그래서 이걸 이제 공천이다. 양비론입니다. 양비론. 예. 김건희 명태균의 양비. 그래서 비선 공천과 비리 공천이 전 뒤섞여 있다. 그러면 어디를 우리가 조회해서 봐야 되냐면 네. 이건 김건희 게이트이기 때문에 옛날 그 박근혜 최순실로 비유를 해보자면 박근혜 최순실이 손잡고 기업의 돈을 뜯었습니다. 네.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김건희는 명태균과 손잡고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민의힘을 삥 뜯은 거죠. 공천권을 삥 뜯었습니다. 실제로 명태균 씨는 급여까지 반을 달라고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 양비론 비선 공천과 비리 공천에 대해서 2024년도 드러났습니다. 2023년도 그건 무사합니까? 그때 김태우 씨를 복권해줘가지고 무리하게 공천했는데 강서구청장 그거는 선거. 또 무사하냐는 게 저의 의문이고 어. 2022년도에는 창원 의창에 똑같은 지역에 네. 똑같은 김영선 의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김영선 의원이 수돗물만 안 마셨다 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준석 당대표가 네. 공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와의 관련성은 김건희도 있지만 이준석 의원도 있답니다. 더 오래된 그 시간으로. 네. 그러면 2022년, 2024년, 4년 이 3년도에 걸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공천을 이제는 전수조사하고 들여다볼 때가 됐다. 거기에 중심에는 김건희 세 글자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명태균 게이트라고 부르면 너무 축소하는 것이고 이제는 김건희 게이트로 오늘부터는 불러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네, 김건희 게이트로 불러야 되는 상황이다. 또 뭐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건데 우리 진입팔사님이 날마다 놀라운 소식에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가을이 되고 국감이 되면 아마 매일매일 뉴스가 예.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걸 과연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다 보면 이걸 방어하다 보면 같이 휩쓸려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커지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당연하죠. 재표결할 때 네. 반란표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지율만 봐도 예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낮아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줬었어요. 지금은 동반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한동훈 대표 들어와서 뭔가 할 줄 알았더니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없어. 맨날 90도 인사나 하고 사과나 하고 조금 삐지고. 버티는 거 하다가 또 다시 꼬리 내리고 그렇죠. 이런 모습이잖아요. 네. 저도 어제도 그래요. 저 정도 되면 안 가야 돼. 그렇죠. 찬성을 안 하고 안 간다 나. 안 가버린다. 그렇게 해야 돼요. 단식한다 단식. 그렇지. 단식을 안 할 거야. 뭔가 먹을 텐데 안 가면 되잖아. 근데 가잖아 꾸역꾸역 가서 저렇게 뭐 별로 들러리 표정도 안 좋은데 들러리 서주고 이러니까 이러니 사진이- 사람들이 이제는요 국민의힘에 희망이 네.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마 한동훈을 대표로 만들 때만 해도 그래도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한동훈이 들어가면 뭔가 바뀌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왜냐하면 네. 총선 기간에 뭐 사과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전혀 하지 못하는 한동훈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네. 희망이 없구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떨어져요. 근데 이상한 건 시대 정신은 왜 지지 뭐 없는지 모르겠어. 시대 왜 정신. 그럴까? 시대 왜 정신. 그럴까? 예, 저희 이런- 시대정신 유튜브 네. 많은 사랑과 뭘 관심 사랑해. 오늘 2만 관심 명 갖지 마세요. 2만 명 달성 기념 아니, 유튜브 그러니까 구독자 달성 기념. 나중에 저는 걱정되는 신인규가 시대정신 데리고 어디 가서 보수 뭘 할까봐 이제 걱정되는 아. 거야. 지금은 윤석열을 까지만 아유 안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입당할 수도 있어요. 뭘 입당을 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제가 봤을 않아요. 때는. 그러니까 나중에 나랑 이제 대선 제가 기간에 집에 빨간 넥타이도 있고 파란 넥타이도 파란 있고 넥타이. 노란 넥타이 다 있습니다. 대선 때 나랑 이제 반대편에서 또 해야 된다고. 나는 이재명을 치죠. 난 누군지 모르지만 아직은. 어쨌든 네. 그걸 다 떠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나 아니면 어떤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은 지지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긴장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뭐 윤석열 대통령 지키다가 본인도 망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미 끝나면 끝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선거 또 해야 돼요. 지방선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재보궐부터. 그러니까요. 재보궐.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광역단체장들 지금 지난번 대선의 영향 때문에 당선이 됐지만 국민의힘 출신들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러다가 같이 폭망해요 이러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뭐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 나는 지금 마포대교 나오고 아주 네. 활발해요 본인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정신 못 가더라고요. 차린 거죠. 정신 못 어떤 차렸죠. 생각으로 또 어떤 이 상황을 지금 보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지 나는 진짜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나 흔들려고 하든 누가 날 비판하고 하든 나는 상관없다. 그냥 마이웨이죠. 나는 다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새벽에도 산책 다니고 마포대교도 가고 봉사활동도 가고 전광판 안 보고요. 전광판 개 산책을 얘기하네. 개 산책. 개산책 새벽에 간 이런 것들 경호원들이 뭔지. 아니 근데 그 아까 사진 한 번만 네. 다시 보여주시면 저 사진에 굉장히 많은 게 나와 있는 게 사진 아까 예, 요 사진입니다. 여기 네. 보시면 당정 관계의 온도, 풍향계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웃는 사람 누굽니까? 딱 보니까 윤석열, 추경호, 저 뒤에 있는 김상훈 정책위 의장, 저 세 명 웃고 있거든요. 네 자기 세상이죠. 아. 당정 관계에서 웃고 있습니다. 맑아요. 찡그리거나 무표정한 사람, 갸우뚱한 사람 누구죠? 한동훈, 그다음 뒤에 정진석. 장동혁 최고인가 누군가요? 잘안 뭐 장동혁 의원도 어, 뒤에는 뒤에 있지만은 있네. 뭐 약간 서범수 총장 아. 다 지금 표정이 무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웃는 사람들은 친윤들은 활짝 웃고 있는데 아. 지금 한동훈 대표 쪽은 어둡고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 왜 표정이 거룩하냐면은 이 상황을 그래도 알거든요.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대로 이 꼬라지로 가면 지금 친윤들 이러고 있고 상황 판단 안 되면서 웃고 있고 네. 한동훈 대표도 저러고 있으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아마 속은 좀 타 들어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표정이 드러났다. 그래서 표정이 드러나고 있고 네. 아까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서 전 매우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다 보는 예. 게 이제 보수가 이렇게 윤석열 한동훈이 하락 동조화 현상 커플링이 돼가지고 지지율이 이제 고공 낙하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방선거 치러야 되잖아요. 지방선거는 뭐냐면 이제 풀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요. 경선도 하고 하는데 이 당은 지지율도 바닥이고 공천도 김건희 공천을 하니까 뭐 공천도 의미도 없어요. 지역 활동도 못 합니까? 그 용인갑에 나왔던 김대남 비서관은 네. 4달 전에 와가지고 무려 땅을 막 그 다지고 있었대요. 표밭을. 근데 갑자기 이원모가 강남 가려다가 툭 타고 내려오니까 그냥 날아가가지고 막 욕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녹취 보니까. 그러니까 이 당은
공천도 비선 비리 공천이고 그리고 뭐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고 하락동조화 현상이고 그럼 이 당과 정부가 잘 되겠습니까? 그냥 모든 국민들이 외면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정진석 비서실장 정도 좀 잔뼈가 굵은 네. 사람만 그 상황을 알지 나머지 사람들 지금 현실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게 좀 가장 큰 문제 현실 인식이 안 아닌가라는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보수 괴멸로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있잖아 여기. 괴멸 아니라니까. 괴멸이 아니라 이제 신인규 새로운 있잖아. 또 새로운. 보수가 탄생한. 아 이번에 그 뭐야 예, 예. 지방선거 때는 안 해요? 시대정신 그거? 그 저는 이제 어. 시대정신은 제 유튜브 이름이고요. 아, 누가 또 유튜브 어떤 분이 이름이야? 뭐 시대정신 대표라는데 그게 그럼, 아니고 그건 뭐예요? 저는 정바세 대표. 그러니까 정바세. 정당 바로 세우기 지난번 정당 그 정당 바로 만들려다 못했잖아. 저는 지방선거에는 뜻이 없습니다. 아, 저는 총선에만? 대한민국 정치 바꾸자는 제가 그 뜻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정말 뭐 지방선거 어디 나가고 이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아니 지금 당을 만들 생각도 없어. 아 당은 이제 저도 한번 해보니까 저 혼자 뭐 뛰어간다고 되는 건 아닌 것 포기했어, 같고 이제? 아니요 포기는 아니고 최종에서 영입하세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보세요. 제가 내가 보수야? 제가 복라인 아닙니까 복라인. 아니 아니 내가 이제 왜냐면 정을 좀 떼야 돼요 이제는. 왜냐 신인규가 이제 어차피 대선 때 되면 박범규 원조인데. 아니 좋은 그러니까 정말 좋아. 신인규는 크리스찬이고 또 너무 착하고 아멘. 성실하고 아멘. 너무 인간적으로 네. 좋아하는데 대선 때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반대편을 아, 서야 대선, 되잖아요. 아이고.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저를 표현하는 전 보수 재건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건파기 때문에 재건이라는 것을 위해서 저는 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해서 네. 제가 다음 달에 제 책도 하나 씁니다. 아, 그래요? 책도 한 권 나오니까 그것도 네.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수 얘기를 하다 보면 개혁신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개혁신당. 어제 저희가 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충격적인 사진 때문에 그리고 뭐 하는 거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이런 모습들, 그런 반응들 이것 때문에 아, 개혁신당이 정말 개혁하려는 그런 보수 정당 맞냐? 그냥 신당. 아니, 그러니까 신당이 아니라 주술적인 그 신당의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니냐. 아니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저는 주술적인 신당도 있지만 네. 쉬었다. 그러니까 쉰다. 쉰김치를 할 때 찌개 끓일 때 쉰김치 넣잖아요. 그래서 쉬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옛날 방식이니까 옛날 네. 방식.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를 해봐. 왜 묘화를 저기서 심고 있는가? 그거 이준석은 왜 저기 서가지고 천안함 심고 있는 걸 쳐다보고 있을까? 새벽에. 새벽 저는요. 4시 3분이야. 저는요 저 매화는 하나의 트릭이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저런 거를 던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소비되게끔 네. 만드는 거지. 저 7불사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김건희의 공천 개입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 텔레그램을 봤다라고 주장하는데 자꾸 축소 은폐하니까 언론에서는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격가지로 김영선 의원이 뭐 비례해 주세요 했다고 하니 이준석 의원이 도대체 개혁이 뭐며 새로움이 뭐길래 김영선 같은 수돗물 마시고 명태균한테 월급 상납하는 저런 사람을 네. 가지고 무슨 폭로거리를 아하. 가지고 들여다볼 거나 됩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이 가서 자기는 받고 거절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7불사에 간 거 자체가 그것도 밤늦게 새벽에 남들이 잠든 사이에 김영선과 딜을 시도하려고 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 아닌가라고 봐.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적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저게 네. 개혁이냐. 김영선 같은 사람과 저는 그래요. 무슨 억만금을 주고 네. 무슨 어떠한 걸 줘도 김영선 같은 사람하고 정치같이 못하거든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와의 관계 때문에 갔다라고 보여지지만은 명태균 씨와 관계도 의심스럽죠. 왜냐면 명태균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현직 의원한테 내가 공천 줬으니까 월급 받내나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네. 이준석 의원은 이런 것도 모르고 그 명태균 씨랑 관계를 맺어왔다는 건지 알면서 맺었다라면 더 심각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7불사에 저 나무 심는 장면에 모든 게 내포되어 있는데 이준석 의원은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요. 자꾸 이렇게 곁가지를 가지고 뭐 마치 개혁신당이 뭐 거절했으니까 우린 깨끗하다. 네. 이거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개혁신당. 그게 새벽 4시 3분이잖아요. 네. 4시 3분에 저거를 이준석 의원이 서 있는 상태에서 저거를 심고 있다. 그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 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매화잖아요. 네. 매화인데 매화. 지난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용산으로 옮길 때 청와대를 공개한다고 개방한다고 했을 네, 때 네. 사람들 앞에서 막 뭐 꽃 들고 막 흔들었죠. 아, 예, 예. 그때도 매화가 그때 있었어요. 매화였- 그 앞에.
그래서 묘하게 그게 묘하게. 예,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뭐 주술 이런 거 안 믿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다 이제 목사님. 목사님이시죠. 어. 네, 목사님이시. 박정호는 믿는 거 아니죠? 혹시 주술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왜 묘화를 심었을까? 또 그걸 왜 누가 얘기했을까?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저거를. 자발적으로 심는 건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이 구두 신고 있어요. 아니, 구두 신고 있는데 저 어른 땅 파고. 땅을 깨가지고 네. 삽을 든다는 것 자체가 네. 머리를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그럼 누가 이걸 누가 또 심으라고 얘기했겠냐는 하나. 거야.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일이 너무 많아. 이게 너무 이상하고 일들이. 그래서 이 문제가 물론 뭐 이 문제 때문에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본질 공천 개입에 대한 본질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건 같이 가야 되는 거지만 이 사건도 대단히 네. 이상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저 두 사람이 아. 그걸 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누가 네. 심으라고 했으면 그걸 따라서 하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점은 우리가 나중에 또 뭐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요 생각해요. 이런 의혹도 있어요. 저 명태균 씨가 아까 뉴스토마토처럼 본인도 지금 전략적 대응하고 있거든요. 뭐가 나오면 하나 흘리고 네. 저게 약간 경고의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준석 천하람 나 지켜보고 있다라는 네.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전 명태균 씨가 자기 영향력을 많이 과시하는 분이잖아요. 이것도 전 그 연장선상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영선 의원도 공천을 자기가 주고 월급을 반 뜯어먹는 사람인데 네. 이 사진도 이겁니다. 명태균 씨가 딱 올리면서 음. 나는 이준석 천하람에게도 새벽 4시에 어른 땅을 파서 나무 심도록 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사람이다. 네. 나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 왜 기계하니까? 기계하니까 우리가 저 왜 심지? 매화의 의미가 뭐지? 왜 네. 왜 저러고 있지? 왜 구두 신고 삽 들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는 그래, 거 봐봐. 의아하지. 근데 이게 팩트야. 여기 7불사야. 내가 찍었어. 쟤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 저게 본인들이 그 심었겠어? 의미를. 내가 시키니까 하는 거야. 김영선도 내가 시키니까 해. 네. 월급 반을 나는 갖고 가. 이준석 천하람도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야라는 좀 세상 앞에 그런 영향력에 관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닌가도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이 산이 심상치 어떻게 않은 사진이에요. 퍼질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진 한 장으로 많은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거- 그 줄글로 이걸 쓰잖아요. 네, 네. 내가 페이스북에. 이거를 네. 보내줄게요. 아니 여기 얘기하세요. 사진 위에 네. 요런 말을 써요. 천하람 이준석을 이름으로 쓰고 아. 매화를 심은 까닭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쓴다는 게 저는 조금 이게 명태균 씨가 본인의 영향력을 좀 하려는 네.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보죠. 이준석 천하람 7불사 새벽 4시 삽질한 까닭은 이게 이름을 넣는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천하람도 내가 김영선한테도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준석 천하람 니들도 내 장긴 말이야. 이렇게 난 영향력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 기자 내가 네. 그거 하나 보냈거든요. 해시태그로 기자. 걸었어요. 이름도 기자. 그냥 쓴 게 아니라 강조했어요. 해시태그였어요. 강조. 근데 해시태그로. 여기 지금 방 기자가 띄울 텐데요. 네. 기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어. 청와대 74년 만에 개방 매화꽃 든 첫 관람객들 더 소원 없어. 아.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이게 2022년 5월 예. 10일 날. 그러니까 그 대통령 매화꽃. 취임한 날이 아니에요? 10일 날이면? 5월 10일이 취임. 그러니까 그날 기사예요. MBN 네. 뉴스인데 네. 2022년 5월 10일 날 기사가 제목이 청와대 어. 74년 만에 개방 매화꽃 든 첫 관람객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든 게 아니야. 네. 그러면서 더 소원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기사가. 요거예요. 오. 이게 5월 10일 날이에요. 예. 와, 딱 그날이네요. 근데 첫 개방 매화꽃 든 시민들이에요. 왜 그 개방한 날 매화꽃을 들고 있냐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연관성이 있는지는. 그러나 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저 든다는 하나만 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예. 요 속보 들어왔는데 네. 명태균 씨가 지금 또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그랬어요? 또 그래요? 올렸는데 지금? 요거는 제가 네. 일단은 뭐 캡처를 해서 한번 좀 보내드려도 될 것 예, 같긴 예, 한데 예. 지금도 이 명태균 씨가 아. 아마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 방식을 계속 쓰고 쓰고 있다. 아, 압박을 그러세요? 한다. 그 뭐라고 올렸어? 반증인데 안철수 의원이 등장. 그 반증인데 안철수 의원. 예, 요거를 한번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예. 자. 이게 조금 더 아마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아마 명태균 씨 페이스북 가서 야.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뭐라고 같고 올렸어요? 지금요 안철수 의원을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명태균 씨가 안철수 의원님 하면서 네. 또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저는 명태가 아니라 명태균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리면서 안철수 의원이 방송 나와가지고 나는 명태라고 명태만 기억난다라고 아, 얘기했나 그렇게 봐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당신이 지난날 한 일을 나는 나도 알고 알고 있어. 있다. 그러면서 아, 하나씩. 같이 찍은 사진을 또 같이 찍은 올려요. 사진도 올렸어요. 자기 얼굴까지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은 바로 나는 안철수와도 일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김영선도 내 발밑에 이준석 천하람도 내가 나무 심으라 그러면 나무 심는 애들이야. 구두 신고도 산 만지게 할 수 있는 네. 영향력이 있고 안철수까지도. 그러면 이 다음에 따라붙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안철수까지 나오면요 단일화에 기여해서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이고 이준석 의원도 대선 승리에 공로가 있다라는 당 대표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은 김건희, 윤석열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사진도 이제 나올 것 같아. 제가 볼 아니 때는. 딱 제목도 저겁니다. 막 나를 잊으셨나요? 야, 제 추측이 바로 맞지 나를 않습니까? 잊으셨나요? 하나씩 소름 돋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소름 때는 돋아. 공천 개입의 문제가 한 건이 아닐 수 니네 다 있다니까. 죽는다 이런 거 그러니까 같아요. 다 내가 죽는다. 폭로하는 순간 모두 다 죽어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우리 다 죽어 뭐 이런 그러니까 거죠. 나를 잊으셨나요야. 지난번에 누구 때문에 국회의원 됐어요? 이거 하고 뭐 별로 대선까지 지금 올라가는 거 대선까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대선까지 갈 수도 2020년 3월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심상치 심각해지는 않은데요? 거죠. 심각해지죠. 심상치 않아요. 안철수 의원님 이재명 닮아가십니까? 또 이재명 나를 대표가- 잊으셨나요? 음. 나는 명태가 아니고 명태균입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저 안철수 의원이 방송 나와서 말장난했나 봐요. 난 그러니까 사람 이름 가지고 장난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명태균 아이고. 이 유난 단위와 개입 뭐 여기 대해서 난 명태만 기억나 해서 아. 아예 뭐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네요. 사진까지 올리고 명태균이 같이. 아니면 안철수. 명태만 기억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더 명태균 입장에서 예, 왜 내 이름 갖고 입장에서는 장난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뭐라고 할 수 있죠? 야 그러면 매일매일 안철수 편듭니까? 지금? 아닙니다. 매일매일 뭐가 나올지 네. 명태균 씨의 이제 페이스북에 무슨 사진이 올라올지 오 근데 이게 또 살라미 뭐가 전술이잖아요. 나올지. 한 번에 다 안 까잖아요 명태균 씨도. 아 그리고 네. 뭘 또 이재명 대표를 왜 거기다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야? 네. 아니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여러 사람과 식사를 하잖아요. 네.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특히 이제 안질건 소장이 오라 그러면 가면요 어우. 한 20명씩 사람이 앉아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만난 분들이 가끔 길에 가다 보면 저를 보고 아는 척을 해요. 네. 근데 전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니 20명을 만나서 네.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을 다 기억합니까? 아니 1시간 2시간 식사했어요. 맞아요. 명함도 받았어요. 그렇다고 다 기억. 박정호는 내가 기억하지만 처음 만나고 그날 밥 먹고 헤어진 사람을 기억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 많죠. 근데 그거를 뭐야 그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네. 했다는 게 왜 문제가 돼서 그걸 2년이나 때리냐고 구형을. 물론 저 선고는 아직 안 났습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검찰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중까지 해가지고 2년을 구형을 해요? 최대치 그러니까 진짜 구형이요.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 판단이 나올 때 판결이 나올 때 최대치로 받아내기 위한 또 양형까지 그런 거지. 예, 구형까지 했는데 그래.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걸 구형을 네. 선고된 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도 아 있고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언론 플레이 하려는 검찰도 전략 아니냐 이런 전략이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자기 가족 뭐 친구 뭐 이런 사람에 관련된 것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네. 가지고 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아. 그걸 기소한 것도 문제지 기본적으로 검찰이. 근데 그거를 최대치로 2년을 구형을 해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진짜?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장모는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준 적 없다 그랬잖아요. 거짓말했죠.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약성경 다 해온다. 왜 구약성경 저도 못 외워요. 다 못 외워요. 나 목사지만 못 외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목사님은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뭐 구약을 어떻게 외워요? 들고 다니는데 신약은 다 외우시죠. 신약. 못 외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중요 말씀을 외워요 제가. 중요 말씀만. 아. 중요 말. 근데 골로새서 어떻게- 2장 4절. 뭔 소리야? 야, 뭐 하는 짓이야? 테스트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집사가 외워야 될 것 같은데. 뭘 시작을 다 해요? 목사. 아, 예, 다음에 도도 괜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 디모전서 2장 4절은 알아. 2장 4절. 어쨌든 이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한 건 무혐의 처리하고 네. 문제도 안 삼고 이러고 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럴 수 있냐는 아니 저는요 거예요, 대체. 이거 최진봉 교수님이 구형량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는 더 근본적인 걸 지적하고 싶은 게 정치는 정치고 사법은 예. 사법입니다. 이게 이원석 총장 말을 제가 따라하는 것 같은데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네. 수사다. 네. 그러니까 이게요. 이재명 대표보다 정치를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권 재창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보다 정치를 더 못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정적을 제거하려니까 공직선거법 드러내가지고 에이 그때 거짓말했지. 아니 그러면은 김진태 지사도 그때 이재명 특위 제가 대변인 할 때고 그때 의원들 사고 쳐가지고 그 김철민 씨인가요? 돈다발 해가지고 다 고소당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대변인이었어요? 제가 그때 거기 그 당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대선 때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거짓말 갖고 이걸 하기 시작하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안전치 못하고 대통령도 불소추 대상이지. 나중에는 수사당하고 나중에, 예. 수사당하고 소추 당합니다. 소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저는 할수 있죠. 정치는 정치고 사법은 사법인데 그거를, 뒤바꿔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고요. 섞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섞은 게 문제고요. 예. 저 지금 요거 명태균 씨 사건 조금만 더 짚고 네, 네, 싶은 네, 게 네. 너무 이게 참 놀라운 게 제가 아까 저 매화에 집중하면 안 된다 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보시면
김영선 다 나왔죠. 네. 이준석 천하람까지 나왔습니다. 예. 오늘 안철수까지 나왔어요. 안철수까지. 그럼 이게 기사에 어떻게 보도되냐면 명태균은 누구인가라는 뉴스토마토 기사를 보면 네. 명태균 씨가 보수 쪽에 많은 분들과 인연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음. 그럼 이제 사진 나올 사람이 누구냐면 김종인, 음. 그 다음에 박완수, 그 다음에 오세훈 나올 차례예요. 이 세 명. 어허. 그러면 요 6명 나오면 기사에 나왔던 인물들 다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아마 이분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다 영향력 있다라는 걸 계속 증명할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그 다음에 나올 사람들은 김건희와 윤석열밖에 없는데 아하. 김건희 윤석열과 만날 때 명태균 씨가 녹음 안 했을까요? 이준석 천하람 매화 심을 때 자기 옆에서 몰래 사진도 소위 말해 도찰이라 그러는데 사진도 찍는 사람인데 김건희 윤석열과 만났다면 자지. 그 대화할 때 녹음 안 했겠습니까? 나 건들면은 깔 아니 그러니까 수도 있다. 보험으로라도 예. 보험으로라도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다음에 나올 거 제가 이거는 또 돗자리 깔아보면 김종인 박완수 오세훈 쪽으로 아마 흘러가지 않을까 사진들이 이거는 저는 명태균 씨 의도가 오늘 안철수 사진으로 네. 전 명확해졌다고 봐요.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해드린 아하. 본인 영향력 과시가 예. 전 저분의 지금 본질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요 3명 나오고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김건희 윤석열 사진 나오거나 녹취 나오면 그때는 이제 뚝이 완전히 박살이 나지 근데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이었는데 안 만났어요 명태균 씨? 저요? 어. 아니 저는 당에서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이. 저는 골방에서 어쨌든. 논평만. 그러니까 내고 말씀 해요.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명태균 요거 요대로 입장에서. 갈것 왜냐면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여기서 참지 끝내. 않겠다 이런. 그리고 거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해서도 이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검찰이 수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돈 받은 맞아요. 거 문제 수사하고 있어요. 창원지검에서 창원지검에서. 맞아요. 하고 있죠. 이거 빨리 막아주지 않으면 네. 녹취까지 깔 수 있어.라고 하는 경고로 들릴 가능성이 아 있어요. 근데 이거 댓글로 제가 사실관계 어. 정정하면 어. 김종인 위원장 사진은 이미 나왔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어, 이미 사진이 그래요? 네. 뉴스토마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뺄게요. 김종인은 이미 나왔고 그럼 이제 다음은 박완수, 오세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세요. 아까 그 댓글로 정정 이제. 호도나무님께서 저의 아하. 그거를 알려주셔서 그럼 다음은 박완수, 오세훈 나오고요. 네. 그다음 김건희, 윤석열 나오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요. 자,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고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제 사진이 왜 나와요? 상황이. 아니, 모른다니까 저는 진짜 누구 사진? 사진이요? 신인규 사진 뜨면 대박이네. 저는 명태균 대박입니다. 씨를 진짜 맞아요. 본 적도 없고 사진도 물론 제가 아무나 찍자고 해도 제가 찍지만은 명태균 씨랑은 찍은 적이 만약에 없어요. 진짜 신인규 사진 나오면 대박. 왜 그러세요? 안 자, 나오겠지. 아, 오늘도- 앵커님 제가 부탁드린 거 예, 예. 아니 근데 오늘도- 쿠쿠님 제가 얘기했죠. 네, 박봉규. 신인규 변호사는 민주당에 안 온다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신인규는 보수 재건, 보수 재건파. 보수 재건파. 재건파. 대선에서 저랑 어쨌든 이제 같이 겨뤄야 근데 돼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네. 민주당이 보수야 나. 아니 저는 보수 재건파인데 자꾸 어떤 분은 저한테 네. 민주당이 보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셔가지고 하여튼 저는 열심히 재건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봉규 수요일에 이렇게 화이팅 넘치게, 활력 넘치게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고산울 같은 방송. 아, 그럼요. 오늘 근데 슈퍼챗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슈퍼챗을 안 알려주세요. 아, 많이 왔어요, 오늘 소개를 슈퍼챗.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빠서. 방송이 너무 타이트하게 진행되다 네. 보니까 아, 소개를 못했는데 신인규 가야 돼서 그러죠. 아니 아, 아니요. 회원리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회원리스님 최종 교수님 와, 반갑습니다. 역시 세 분 모두 응원합니다라고 야, 빨간색으로 저기 빨간색으로. 진홍 색깔.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개 더 봤었는데 맞아요. 저희가 이제 넘어가느라 못 아까 봤습니다. 정성준님도 아유, 보내주셨죠. 정성준님 정성준님. 보내고 맞아요. 이도경님도 보내신 거 이도경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캐리- 저희가 그리고 그것도 얘기한 네. 캐리 정권님이 저희한테 선물 보내주셔서 맞아요.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캐리 정권님. 네, 잘 받았습니다. 저까지도 선물 주셔서.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도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동접이 3,500분이어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역시 역시 박봉규가 박봉규. 원조입니다. 박봉규 화이팅! 아니, 화이팅! 활력 박봉규! 호산올 박봉규! 파이팅 안 해. 박봉규. 김지호로 바꿔. 박봉규! 저는 김지호로 박봉규와 바꾸라고. 평생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김지호랑 더 많이 하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 하고. 박인호는 아니, 지금 배 큰 뒤집어요. 거를 일주일에 이제 세 기억- 번. 이제 막 이건 한 번. 아장아장 지금 걸음만 이제 한 번과 세 번이라고. 백일떡 네. 백일떡 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박인호는 100일이에요. 항상 이제 성장하는 제가 단계에 제가 있어요. 사퇴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박봉규 저는 수요일마다 박봉규 원조 족발 족발 화이팅! 예, 목요일도 안 하고 맨날 화요일은 하고. 자,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예. 자, 두 분 또 다른 일정들이 있으니까 제가 저는 보내드리고 없어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신인규만 일정 있다고요. 옆방에서 좀 주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따가 예. 또 2시에 민영배 의원과 아, 함께 또 그렇군요. 오후 핫스팟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